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개정안, 개편안에 대해서요, 정부 여당이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한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전혀 없게 만들겠다 하고 안을 제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요, 배우자한테 상속하게 된다면은 그 상속세가 없으니까 사전 증여 전략이나 절세 전략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만요. 통과된다 하더라도 배우자한테 넘어갔다. 다시 또 배우자가 또 자녀한테 넘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던 물론 통과되지 않겠지만요. 그 사전 증여 전략하고 절세 전략하고 그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100년 대계를 만드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배우자한테 상속하면 상속세가 없다 하고 공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말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가 대립 중에 있습니다. 여당은 배우자 상속 시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겠다. 이런 안을 들고 왔고요. 야당은 그냥 일괄공제에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3억 원 올리고요. 배우자 공제를 최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데 그러니까 18억 원 정도라면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을 때 18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게 만들겠다고 하는 소폭의 아주 그 소극적인 그런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부딪혔는데요. 결국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 나올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여소야대 국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질질 끌려가겠습니까? 당연히 야당한테 끌려가겠죠. 그렇다면요, 제가 볼 때는 부결되거나 아니면은 그 야당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 안에 그런 획기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배우자한테 상속했을 때 상속세가 한 푼도 없다. 현행 30억 원까지 최대 배우자 공제를 하지만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이건희 회장님이 20조 원을 가지고서 부인한테 상속했다면 상속세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12조 원 이상을 내갖고 상속세 기네스를 만든 분이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게 누구의 어떤 희생양입니까? 바로 우리나라 그 세금 폭탄, 상속세 폭탄의 희생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획기적으로 그렇게 배우자한테 상속했을 때 상속세 한 푼도 없게 만드는 거 이거 절대로 통과될 리 만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러한 안을 제시했을까요? 물론 타협할 때 가장 멀리 있었을 때 가장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중간값을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점점 갭이 벌어지는 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강력한 대안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절대 제가 볼 때는요. 통과되기 어렵고 정치 공세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당연히 그 부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하는 것은 세금이 없는 거다. 일심동체인데 왜 그러냐?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 왜 세금을 떼느냐? 하고 얘기하는 그런 성숙한 국민 의식이 있다면야 이것은 뭐 금방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요 해박한 지식이나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상속이나 증여하게 된다면 세금이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요, 이것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연령, 비연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어느 때는 부부가 경제 공동체고, 어느 때는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중잣대, 정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이거죠. 주택 양도세를 중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1주택이고 아내가 1주택이다. 그러면 각각 1주택이니까 비과세거든요. 하지만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 다시 잣대를 동일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비과세는커녕 양도세 중과 폭탄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는데요.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를 기본세율 플러스 20%입니다. 기본세율 45%고요. 20%면 65%죠. 거기다가 6.5%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니까 71.5%라고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세금 폭탄, 어떻게 보면요, 징벌적 폭탄이라고 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를 하는데 기본 세율 45% 플러스 30%를 더 플러스합니다. 75%에다 7.5% 지방 소득세까지 포함하니까 82.5%다. 이거는 정말로 믿기 힘든 정말로 전 세계 기네스 그 세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100% 양도 차익에 대해서 82.5% 세금 내면 그 17.5%는 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오산이죠. 계산을 절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옛날에 돈을 투여했습니다. 기회비용 이자라 그 기회비용 투자 수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집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이자 관련된 대출 관련된 것들 아니면 유지보수 관련된 것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갔습니다. 화재보험부터 시작해서요. 자, 그렇다면요. 이런 비용까지 합친다면 82.5% 세금을 내고 난다면 17.5% 남는 게 아니라요. 17.5 아니면 35% 이상 손실이 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해서 세율만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콘스탄틴 김철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이북으로 판매 중입니다. 점심값도 15,000원, 2만원 하는데요. 뭐 싸구려도 12,000원 하더라고요. 자, 8,500원 이북으로 판매하니까 투자해볼 가치 있겠죠. 자, 그런데 상속 시에는 이렇게 만약에 그 1세대 1주택, 다주택 그 양도세 중과를 함에 있어서 동일인 경제 공동체로 보는데 상속 시에는 또 따로따로 봅니다. 부부 경제 공동체란 말이 쏙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아내한테는 딸랑 5억 원에서 30억 원 상속 그 배우자 상속 공제만 해주고 바로 상속세를 1차적으로 매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아내가 죽는다. 그러면 또다시 세금을 매기니까 1차, 2차 상속세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상속세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죠. 세금 다 떼고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금 떼니까 1차, 2차, 3차까지 상속세 폭탄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겨우 배우자 공제로 최저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만 공제해 주니 환장하겠죠. 예를 들어서 1조 원, 10조 원 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엄청난 자산인데 거기에 30억 원? 이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삼세 눈물도 안 되는 정말로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자한테 그 상속재산이 넘어갔을 때 상속세를 매긴다는 것은요. 1차, 2차, 3차, 2중, 3중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이것이죠. 배우자 공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무제한으로 해야만 됩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들이밀면 안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나 스위스 등도 배우자 상속 시에는 상속세가 면제가 됩니다. 일본도 배우자 법정 지분만큼 공제 시 비과세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일본은요, 배우자하고 자녀가 10명 있다 하더라도요, 배우자는 50% 상속 지분입니다. 자녀들은 그 50%를 나누죠. n분의 1로. 그러니까 10조 원을 놓고 돌아가셨다. 남편이. 그러면 배우자 공제. 배우자한테 만약에 5조 원이라고 하는 그 상속 재산을 준다면 5조 원 전체 다 그 배우자 공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5조 원하고 우리나라 30억 원하고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 1934년도 6월 달에 바로 조선통독부에 의해서 그 시행된 상속세법 그거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일본을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따라서요. 만약에 미국에 사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는 얼마 전에는 640조 원 정도 재산인데 요새 좀 빠졌습니다. 470조 원을 배우자한테 상속하더라도 상속세가 한 푼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다면 만약에 235조 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한국인으로 귀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요, 일본도 재산이 10조 엔이라 할지라도 배우자한테 만약에 상속하게 된다면요, 5조 원이라고 하는 5조 엔이라고 하는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 공제로 상속세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부부 경제 공동체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일본도 좀 보시면요. 손정이라고 하는 제1동포 있습니다. 제1동포가 현재 그 2위의 거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약 4조 2천억 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2조 거의 50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그런데
만약에 손정희가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그러면 거의 절반 내야 됩니다. 25조 원을 내야 되는데 절대로 귀화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면요. 그 일본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그 재벌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놀랍게도 ABC 마트가 강정호라고 하는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1동포겠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상속세 개정안은 야당한 대로 일괄 공제 8억 원,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최저 10억 원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 절세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가 없다 하더라도요. 배우자한테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자녀나 손자한테 넘어갈 때 그때는 세금 폭탄이 또다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사 여당한 대로 그대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거의 뭐 제가 볼 때는요.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울 것입니다.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통과된다 하더라도 절세 전략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한테 넘어가면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상속세에 대한 획기적인 개정과 폐지는요, 앞으로 기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백년 하청입니다. 우리들의 현생에서는 절대 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부질없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절세 전략이 필요한데요. 제가 확실한 절세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어둠 속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처럼요. 충분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속세만 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손자녀까지 3세 3대까지 전부 다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투 트랙을 하면 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증여 상속세 절세 플랜을 그 스킬을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시키면서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동시에 병행하게 된다면 100년, 1000년, 3대, 30대까지 확실하게 세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 30대도 가능하고 100년 대계가 아니라 1000년 대계도 가능합니다. 자조손손 플랜 대를 이어서 영원히 정말로 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려면요. 반드시 자산가라면 자신 편에서 조언하고 관리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자신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곁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과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만이 가렴지구의 지옥길을 무사히 통과하는 첩경이 됩니다. 그것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식,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대를 이어서 천년까지도 충분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요, 바로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하고 병행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을사년요 반드시 갑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현명한 부모님이 될 수 있고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무료 NGP 플랜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해 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지금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은 현명한 부모님이 되시고요. 100년 대계, 1000년 대계를 미리 해안을 가지고서 꿰뚫어 보고서 미리 준비하는 멋진 부모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컨설팅 이후에는 모두가 만족해서 그 컨설팅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고 실행하게 되는데요. 법인 설립과 법인 운영 관련된 거, 그다음에 조세 및 회계 및 기타 뭐 감정평가 및 아니면 법무 관련된 거 저희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지원, 그래서 벤치마크 수익 6%, 8%, 10%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절세 전략 세워 드리면서 자산 관리와 재무 설계, 그다음에 관련된 모든 금융과 절세와 투자, 집사 역할을 옆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집중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의사결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어떻습니까? 나중에 상속세 개정안이 나와서 상속세가 없을 거다 하는 식으로 수주대토 100년 하청을 기다리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하고 콘스탄트 김의 현명한 증여 상속 플랜 세 가지, 그러니까 파셜 기프트, 수렴 청정 증여, NGP 플랜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컨설팅에 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투자해서 1000만 원, 5천만 원 벌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절세는요, 수십억, 수백억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